좋아요, 구독! 네, 오늘 정선호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가전 너머 솔루션 기업 LG전자 2030년 매출 100조 도약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LG전자가 지난주 12일이었죠.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2030년쯤에 되면 우리가 매출 100조로 도약을 할 것인데 그중에서도 상당 부분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자동차 전장 사업 그리고 전기차 충전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연 LG전자 이제 앞으로는 백색 가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선호 대표님,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상의 재건이 되었던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었던지 아니면 홍수 관련된 피해라든지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주도주로서 이 공략해볼 수 있는 모멘텀은 이런 투자, 어떠한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선호 대표님께서 콕콕 집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LG전자가 2030년에 매출 100조 원 도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과연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나왔나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발표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2030년도까지 트리플 세븐 재무적으로서 목표 트리플 세븐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을 이제 7%까지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같은 경우는 7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서 이제 목표치를 전망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실상의 이러한 이 목표 트리플 세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신사업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더 많이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보통의 기업들이 신사업을 한다. 이거는 이슈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는 어떤 기업이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기업이에요? 가전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 게 가전은 LG,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LG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발표하기를 가전에 대한 부분 이제 이 이미지를 탈바꿈하겠다. 지금 65년 만이죠. 65년 만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전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만큼 여기에 따른 새로운 투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제 LG가 이제 매출 100조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투자 모멘텀이 나와줬었죠.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산업 이런 데도 이제 5조 관련되어 있는 투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그 당시에 움직였던 종목이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우리가 함께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가가 대충 한 5,000원 정도입니다.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12,000원 정도. 이제 삼성이 이제 OLED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5조 투자한다라고 밝히자마자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역시도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저가가 이제 1,700원이죠. 1,700원에 있던 종목이 3,200원대까지 100%, 2배 정도는 아쉽긴 하지만 약 9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뭐였다. 이제 삼성이 투자한다는 모멘텀 겨우 5조죠. 5조에 달하는 투자금 발표와 함께 이제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이번에도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다? LG전자가
매출 100조를 달성하기 위한 이 투자 발표와 함께 충분히 종목들의 더 큰 반사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LG전자 측에서는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매출 100조를 내기 위한 투자금을 50조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를 50조로 잡았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삼성발 모멘텀으로서 5조 투자 이슈로 2배가 올랐다라고 하면요. LG도 그만큼 더 작으면 커스텀 컷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50조라고 한다고 하면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과연 LG전자가 어떠한 사업에 더 투자를 하는지 좀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업들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어디로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하죠. 지금 보통은 뭡니까? 3대 성장 동력으로서 무형 솔루션, 그다음에 기업 간 거래, 신사업에 대한 발표 이렇게 3대 솔루션을 제시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봐야 되는 거는 신사업. 지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미래 구상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들의 추가로 수혜가 예상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선우 대표님께서 앞서서 차트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 종목들 튀어오르는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과연 LG전자의 이런 구상에 따른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의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너무 간단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 입장에서 지금 최소를 50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50조 관련되어 있는 투자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5조 투자로 2배 올랐다라고 하면은 LG전자는 그 10배 이상인 50조를 투자하는 만큼 2배가 아닌 3배, 4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라. 그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연 LG전자 50조 투자의 낙수 효과는 어느 곳으로 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낙수 효과가 어느 곳으로 번지게 될지를 좀 정선우 대표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낙수 효과가 어디로 번질지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대다수의 기업들이.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일정들이 지금 조율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증시에 이제 나와줄 수 있는 첫 번째 조율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서 19일 이제 발표 예상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래도 지금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월가에서는 예상치 이상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이제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차량 가격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가격 판매량 할인량보다는 이제 판매량이 더 증가한 만큼 아무래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우리가 이게 테슬라 이런 이 발표, 테슬라가 됐던 애플이 되었던지 어떤 특정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최대 실적을 달성한다. 그럼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급등합니다. 근데 최근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리튬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들만 움직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움직이면 무엇이 움직이느냐?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뒤에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신사업 모멘텀을 보고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LG전자의 투자, 여기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관련되는 신사업 역시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맞먹어서 이번 올해 연말까지 이제 실적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충전소 관련되는 모멘텀이 좀 움직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충전소 관련되는 모멘텀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저가에서 주워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이제 충전 사업,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리튬, 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되는 사업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나와 있는 실적이 아니라 향후 매출에 대한 증가, 실적에 대한 증가, 이 기대감으로 뭐 했다?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이 전기차 충전소,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전기차만 만들었지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보시다시피 몇 조, 540조로서 지금 성장 가능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기준 355억 달러에서 4,173억 달러까지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시장 전망치가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했다시피 뭐예요? 이미 시장 규모가 10배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 역시도 부품 하나를 팔더라도 10배가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역시도 10배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 역시도 10배 이상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EU에서 지금 뭐 했습니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키면서 이게 몇 미터 구간마다 60km 구간마다 이제 충전소를 의무화로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뭐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충전소에 대한 투자 사업 모멘텀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국내까지 지금 국내 시장 역시도 60km마다 충전이 된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찌됐든지 우리나라가 뭐예요? 전기차 충전이 되었던지 전기차 가 되었던지 우리나라에서만 끝내는 게 아닌 이상 해외로서 진출 모멘텀이 있는 이상 이미 EU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충분히 해외발 모멘텀 역시도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역시 지금 이 전기차 충전 신사업에 대한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G전자가 최근에 뭘 했습니까? 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이 매출 100조에 대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애플망고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이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 모멘텀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사업을 가지고 오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매출 777에 대한 이 목표치를 제시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최소 조 단위 이상을 매출을 낼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100조에 대한 매출 역시도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LG전자의 충전 사업 모멘텀과 함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사업은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2차 전지 마지막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해보면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로의 이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기차 충전도 메가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이 부분에 분명히 인지를 하고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선우 대표님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이 메가 트렌드 안에서 LG전자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바로 사명을 하이버 차저로 변경을 한 뒤에 지난 5월부터 이미 전기차 충전기 4종의 출시 그리고 생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우리는 그 이슈 안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지 또 정선우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섹터는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짚어보면 좋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전기차 충전소라는 섹터는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가 보통의 이 앞에 LG전자가 한다고 하면 LG, 뭐 삼성이 한다고 하면 삼성 이런 이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유무선 사업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더불어서 신규 이제 전기차 관련돼 있는 충전 사업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이런 설치라든지 아니 충전소 설치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러니 다시 보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을 지금 LG전자 측에서 이제 전담하고 있는 것이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LG전자라는 이 기업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늘 말씀드린 게 전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최근 이제 과거 2020년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근까지 봤을 때 정확하게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와주면서 장기 평대 구간의 물량 수화까지 나와주는 구간을 봤을 때 이 장기 평대를 뚫어낸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6,000원, 8,000원 이 정도의 구간까지 열린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을 지금 저가에 주어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월봉상 차트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봉까지 딱 봤을 때 만약에 아까 이게 월봉입니다. 막 방금 얘기했던 6,000에서 8,000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정말 2만 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리튬 관련돼 있는 종목,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종목, 이 전기차랑 엮인다고 하면 10배, 20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은 정말 10배, 20배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차트가 이게 말하는 것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손절가 4,000원대를 잡고 단기적인 목표가 6,000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저가 매수로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 지금 매수해도 무리가 없을 그런 저가 매수 유효한 구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대기업의 이름이 붙어있는 기업을 좋아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LG 헬로비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한 종목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한 종목 더 소개시켜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조금 더 있어요.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소 랑은 조금은 별개입니다. 충전소 사업보다는 아모센스라는 종목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는 각 국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충전에 관련되는 기술 중 하나가 또 부각되고 있는 게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무선 패드 관련된 이슈로서 이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모멘텀이 부각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모센스 역시도 전기차 충전소랑은 좀 별개지만 어쨌든 충전소가 뜬다라고 하면 충전 사업이 뜰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충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좀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봤을 때 차트를 또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방 추세를 지금 타면서 최근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최근 4월 고점 대비 하방 추세를 연결했을 때 상하방 추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삼각수렴대를 완성한다고 하죠. 그럼 적어도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정도로 이 삼각수렴대 끝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은 하나가 확실해요. 변곡점이란 겁니다. 주가의 강한 상승을 나타내든지 강한 하방을 나타내든지. 근데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하방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전기차라는 모멘텀, 충전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상방에 대한 흐름을 더 가지고 가는 게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손절가를 한 12,000원 정도 잡았을 때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서 집중적인 매수 해봐도 뭐 괜찮지 않을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아모센스까지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